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약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주 많이 갖고 계셨던 협심증 환자의 치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78년생이시고요. 남자고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셨습니다. 처음 내원하신 건 2009년 2월 28일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진단을 해보니 2008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내원하시기 1년 전에, 1년도 아니다. 커트. 처음 내원하셨을 때 진단을 해보니 2008년 8월부터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2009년 2월 28일에 심혈관 조영술에서 관상동맥 경련이 발견된 거예요. 즉 변이형심증으로 발견되었죠. 흉통보다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 그 다음에 간헐적인 부정맥이 주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반된 증상이 뭐였냐면 불면증과 두통이었어요.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협심증 양약을 복용하는 중이었습니다. 두통은 그 양약을 복용할 때만 발생한다 했어요. 당연히 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두통이 왔던 거겠죠. 동반 증상으로 지방간이 있었고요. 과거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약 180 정도 나온다고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과거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180, 뭐 ASD인지 ALT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180이 넘어간다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게다가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특히 병원에서 한약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이 환자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원하셨을 때도 이 환자분은 코치코치 캐물을 또 캐물 실제로 이 환자분은 내원 초진 상담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뭐였겠어요? 진짜 완치되냐? 그다음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그다음 한약의 부작용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이분은 또 신경 안정제까지 복용하실 정도니까 보통 예민하신 분이 아니었겠죠. 근데 본인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 표현이 좀 이상하다, 둔화됐다. 그다음 자신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양약을 끊은 상태에서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말 정말 용기 내서 오신 거예요. 원래도 한약에 대한 불안감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찾아와 상담하실 정도면은 얼마나 그 양약에 의한 고통이 심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2월 9일, 2월 28일, 그 다음에 3월 5일 두 번에 걸쳐서 협심증 1번 치료약과 개심산을 복용하게 됐습니다. 12일 단위로 항상 똑같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모든 협심증 환자한테는 똑같이 12일 단위로 협심증 1호약과 개심산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복용한 거예요. 이후에 불면증과 불안감이 커트. 그리고 한 달 정도 복용한 이후에 불면증과 불안 완화를 목적으로 3월 22일, 4월 2일, 4월 15일, 4월 27일, 8월 3일, 8월 이 언제까지 도치질한 거예요? 심지어 2010년, 2013년에도 치료하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약을 복용하셨어요. 그때는 협심증 1호약만 쓴 게 아니라 3번 치료약도 병행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면은 협심증, 그러니까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가슴 답답함과 호흡 곤란은 초기 2회 투약했을 때, 즉 24일 복용했을 때 이미 소실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재발 방지와 불면증, 불안증, 두통, 부정맥 이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협심증 2호약 또는 3호약을 나중에 몇 년에 걸쳐서 투약해서 치료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초진 씨와 달리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였고 표정이 현저하게 밝아진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능했다는 얘기는 너무 불안해하고 자기가 이 사고하는 것과 표현이 말이 이상하고 자기가 바보가 된 느낌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대화가 좀, 좀 약간 빗나간다 그럴까요?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되었고 표정이 밝아진 상태에서 만족하신 거지요. 그렇게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한약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드셨으니까 그 불안감은 완전히 떨치시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유튜브를 며칠 동안 계속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약으로 협심증을 다 치료할 수 있다, 다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약이 협심증이나 심장 같은 간에 부작용 유발한다, 농약 덩어리다, 뭐 중금속 덩어리다, 그러니 먹지 마라라는 그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쯤에 하도 그런 거짓말에 속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 약을 직접 의사협회에 보내서 중금속 농약 검사를 시킨 적이 있어요. 환자들에게 하라. 당신 이름으로 이 약을 보내라. 보내서 중금속 농약이 진짜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라. 해서 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결과물을 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서가지고 보내달라. 왜 안 보내주냐? 당신들이 공짜로 해준다고 했지 않냐? 당신들이 공짜로 해준다. 농약 중검사 다 검사해준다 해서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해주면 나는 이 한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하지 않냐? 보내달라. 결국 몇 달이 지나서 받아냈는데 아무것도 이상 없다라고 나온 그 검사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과 중금속이 검출이 되면은 한의원에서가 아니라 이미 수입돼서 검사하는 과정에 다 탈락이 됩니다. 유통이 될 수가 없어요. 한의원에 그런 농약 중금속이 범벅된 약이 한의원에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물론 길거리에서 파는 한약이라든가 뭐 어디 이상한 데서 하는 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그거는 검사가 되지 않은, 안전하다고 검사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저희도 몰라요.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 공급되는 약들은 농약, 중금속 그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아, 전혀란 말은 좀 잘못됐겠구나. 기준치 이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쌀밥보다도 적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